강호에는 수많은 벼로가 존재한다. 검을 다루는 자에게는 검성이라는 이름이, 독을 다루는 자에게는 도광이라는 칭호가 따랐다. 그러나 오늘 펼쳐질 이야기는 칼이 아니라 숟가락으로 길을 연 사내의 이야기다. 배고픔을 수련으로 삼고 한 그릇의 국수에서 천하의 이치를 깨달은 괴짜 협객.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불렀다. 천하제일 먹보협객. 만복객만 후커 진만보. 지금부터 국수 한 그릇으로 시작된 그의 전설이 펼쳐진다. 강호의 의리를 지키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새벽 안개가 골목 사이를 스며다닐 때 장안성의 뒷골목은 이미 삶은 면과 끓는 장국의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아직 해는 뜨지 않았지만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깨어난 자들에게는 태양보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었다. 바로 오래된 간판 하나. 복말루프 만로. 그 간판 아래 허름한 목조 가게에서 뿜어져 나오는 김은 어느 누구의 초대장보다 진실했다. 문턱은 다를 대로 달았고 창틀과 기둥에는 세월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그러나 문이 열릴 때마다 튀어나오는 향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 것이었다. 그날 새벽, 복말루의 문을 가장 먼저 밀고 들어온 자는 허겁지겁 뛰어온 상인도 밤새 술을 마시고 허기를 달래려는 양아치도 아니었다. 남루한 회색 도포, 허리춤에는 낡은 칼 하나, 손에는 무언가를 새끼줄로 감아 꽁꽁 묶어 들고 있었다. 머리는 풀려 어지럽게 늘어졌고 얼굴은 깡마른 듯 보였으나 눈빛만큼은 이상하게도 밝았다. 그 사내의 이름은 진만복 천만후. 그러나 강호에서는 이미 다른 이름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자, 배부를 복부를 이름으로 달고 다니는 기이한 협객. 그를 아는 이들은 그를 만복객만후커이라 불렀다. 복말루의 늙은 주인은 사내를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다. 만복이 이 집을 처음 찾는 것도 마지막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듯 그의 걸음은 너무도 익숙했다. 진만복은 가게 안으로 성큼 들어서더니 텅 빈 자리를 골라 털썩 앉았다. 아직 손님 하나 없는 새벽. 그러나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잘 닦인 듯도 하고 닦다 만 듯도 한 나무 식탁을 손끝으로 두드렸다. 그는 속으로 천천히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세까지 세기도 전에 주방에서 웅얼거리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진작부터 그의 발소리를 듣고 있던 사람처럼 곧이어 주름이 깊게 파인 손등이 문을 젖히며 나타났다. 복말루의 주인 노인은 날카로운 눈매와 달리 다소 굽은 허리를 지닌 사내였다. 세월이 가게 기둥을 갉아먹은 만큼이나 그의 허리도 서서히 구부러진 듯 보였다. 진만복은 노인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언제 봐도 이 집 주인은 인생을 잘못 고른 듯한 얼굴이다. 검을 잡았으면 이름을 날렸을 만한 살기와 시선이었고 독을 익혔으면 산채를 뒤엎었을 눈빛인데 결국 선택한 길은 국수를 삶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장안의 뒷골목을 지키는 노인의 무기는 칼도 창도 아닌 국자 하나였다. 진만복은 말 대신 허리에 찬 허름한 주머니를 풀더니 그 안에서 구겨진 동전 몇 개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동전은 많지도 적지도 않은 애매한 수량이었다. 오늘 아침은 그럭저럭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숫자였다. 노인은 그 동전을 한번 쳐다보더니 가볍게 코웃음을 치지도 않고 그저 담담히 시선을 떼었다. 복말루의 주인은 돈에 많고 저금에 크게 흔들리는 성격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거나 혹은 오래전에 깨달았을지도 모른다. 그가 묻지도 않았는데 진만복은 마치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오늘도 평소와 같은 단 하나의 주문. 진한 곰국 베이스의 육수. 전날 밤부터 삶아 기름은 위로, 진액은 아래로 가라앉힌 것. 겉은 탱글하고 속은 부드럽게 익힌 밀면. 파는 너무 많이 말고 향만 날 정도로.
가는 강호의 새벽처럼 담담하게. 그가 따로 요구할 필요는 없었다. 이 집에서 만들어지는 국수는 원래부터 그랬다. 진만복이 이 집을 찾게 된 것도, 앞으로 다시 찾게 될 것도 모두 그 한 그릇 때문이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국수를 주문하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오늘 이 장안의 뒷골목에서 한 그릇의 국수로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라는 예감. 단지 배를 채우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강호의 새로운 벼로 하나가 제대로 찍히는 날이었다. 주방 깊숙한 곳에서 육수가 끓는 소리가 들렸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그 소리는 마치 살을 가르는 칼날 소리처럼 날카롭기도 하고 아이를 달래는 자장가처럼 포근하기도 했다. 진만복은 그 소리를 수련하듯 들었다. 그에게 있어 식사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다. 먹는 것 자체가 곧 수련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끊임없이 배고팠다. 산속 작은 무가에서 하급 제자로 지낼 때에도 식사는 늘 부족했다. 다른 제자들은 몇 숟갈만으로도 하루 수련을 버텼지만 진만복의 속은 늘 허전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배고픔은 단지 위장 때문이 아니라 기치가 모자라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운이 비어 있으니 허기가 채워지지 않았고 허기가 채워지지 않으니 다시 기운을 끌어올 수 없었다. 그 모순된 굴레를 끊어낸 계기가 바로 오래전 우연히 마주친 한 그릇의 국수였다. 큼직한 사발에 담겨 나온 그 국수는 특별한 재료를 쓴 것도 아니었고 무공이 깃든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첫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그의 몸은 분명히 반응했다. 면발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그의 단전이 미묘하게 떨렸다. 뜨거운 육수가 속을 적실 때 기혈의 흐름이 바뀌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누군가 억지로 불어넣은 외공도, 독을 타고 들어오는 묘한 기운도 아니었다. 순수한 음식의 힘이었다. 그날 이후 진만복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내공 운기를 시도했다. 한 숟가락을 삼킬 때마다 숨을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호흡, 위로 들어가는 음식과 단전에서 돌아 나오는 기운을 겹쳐 붙이는 작업. 처음에는 단지 배가 덜 고픈 느낌에 불과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체질은 기묘하게 변해갔다.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으면서도 몸은 둔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볍고, 더 빠르고, 더 단단해졌다. 사부는 그를 꾸짖었다. 수련 시간마다 식당 근처를 맴도는 그를 한심하게 여기면서. 하지만 진만복은 알고 있었다. 어쩌면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깊이 깨닫고 있었다. 배고픔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가능성의 증거라는 것을. 허기가 극에 달할수록 사소한 맛 하나에까지 온몸의 감각이 깨어난다는 것을. 그때부터였다. 진만복의 길은 다른 제자들과 갈라졌다. 그들이 검법과 경공을 익힐 때 그는 음식을 연구했다. 그들이 무공 비급을 펼쳐볼 때 그는 오래된 요리책을 뒤적였다. 남들은 그를 비웃었다. 틀린 것은 아니었다. 그가 선택한 길은 강호의 일반적인 이치로는 설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복말로의 문을 열고 들어온 이 새벽, 진만복은 지난 수십 년의 허기와 탐식을 한 몸에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복말로의 육수 냄새는 유난히도 또렷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향을 진하게 한 것처럼. 그리고 바로 그때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다. 새벽 안개가 아직 채 걷히지 않았는데도 갑옷의 금속 소리가 골목을 울렸다. 장안의 뒷골목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정규 병사들의 군장의 소리였다. 복말로의 허름한 문턱을 밟고 들어온 것은 30명 남짓한 무장한 무인들이었다. 그들의 갑옷은 어설프게 닦여 있었고 장검에는 말라붙은 피의 흔적이 군데군데 남아 있었다. 이들은 장안의 병사도 관군도 아니었다. 진만복은 그들이 입은 갑옷의 문양을 보는 순간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미교 웨이저. 맛으로 강호를 지배하려는 기괴한 교단의 문양이었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5가지 맛을 둘러싼 5개의 고리. 그리고 그 고리들 가운데 뒤엉킨 혀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오미교의 교도들은 이미 강호 곳곳에서 악명을 떨치고 있었다. 어느 문파의 주방을 장악하면 그 문파 전체를 흔들어 놓는 자들. 한 번 그들이 내는 밥을 먹은 자들은 다시는 다른 음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기묘한 독에 중독되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발길이 향한 곳이 바로 이 작은 국수집이었다. 복말루의 주인은 잠시 눈썹을 찌푸렸다. 그러나 오래된 얼굴에는 두려움보다 피곤함이 먼저 떠올랐다. 마치 이런 소란이 언젠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무인들 틈에서 유독 장식이 화려한 옷을 입은 사내 하나가 앞으로 나섰다. 금실로 수놓은 옷자락, 손에는 보통 국자보다 2배는 길어 보이는 은빛 국자가 들려 있었다. 그는 검을 들지 않았다. 대신 그 국자를 마치 검처럼 허리에 찬 채 서 있었다. 그 사내의 눈은 복말로 전체를 한번 훑고 지나갔다. 허름한 탁자, 낡은 의자, 삶은 면과 끓는 육수, 그리고 마지막에 조용히 앉아있는 진만복의 잔등에서 시선을 멈춘 뒤 다시 주인에게로 옮겨갔다. 진만복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온전히 주방 안에서 끓어오르는 육수에 있었다. 그러나 그의 단전 깊은 곳에서는 이미 미묘한 떨림이 일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 단지 한 그릇의 식사가 아니라 운명의 접시가 눈앞에 놓이고 있다는 직감. 오미교의 사내는 입술을 아주 조금 떨었다. 말이 아니라 향기를 먼저 내보내는 자의 숨. 그가 짧게 숨을 들이쉬었을 때 가게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묵직해졌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소금과 식초, 그리고 매운 기운이 공기 중에 흩뿌려지는 것처럼. 복말루의 주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그 눈동자 속에는 오래전부터 준비해 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진만복의 앞에 사발 하나를 내려놓았다. 그릇 가장자리에서 하얀 김이 피어오르며 새벽의 안개와 뒤섞였다. 면발은 가지런히 얹혀 있었고 육수는 맑으면서도 깊은 빛을 내고 있었다. 파 조각 몇 점, 기름방울 몇 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완벽한 균형. 진만복은 사발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 집에서 수없이 많은 그릇을 먹어왔다. 그러나 오늘 눈앞에 이 한 그릇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무게를 품고 있었다. 그는 젓가락을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긴 세월 동안 허기를 벗삼아 강호를 떠돌며 익힌 독특한 내공, 먹을수록 강해지는 체질, 배부를수록 날카로워지는 감각,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한 젓가락에 실려 있었다. 진만복은 면을 집어 올렸다. 육수가 면발을 타고 떨어지는 자그마한 소리조차 그의 귀에는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다. 첫 젓가락이 입 안으로 들어갔을 때 세상은 잠시 멈춘 듯했다. 혀끝에 닿는 온도, 치아 사이로 끊어지는 질감, 목을 타고 내려가는 무게, 그리고 단전에서 일어나는 진동. 그는 눈을 감았다. 오랜 세월 허기를 친구 삼아 살아온 사내는 자신이 먹는 것의 진짜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이 한 그릇이 끝나는 순간 자신의 길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발 안에는 국수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숨겨진 노인의 내공과 오미교가 노리고 있는 무언가, 그리고 진만복 자신이 쌓아 올린 기묘한 수련이 겹겹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첫 젓가락을 삼키며 속으로 단 하나의 말을 떠올렸다. 오늘 이 한 그릇으로
천하제일 먹보 협객이라는 벼로가 진짜로 시작된다고. 사발이 반쯤 비워졌을 즈음 오미교의 사내가 마침내 입술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으나 국수집의 얇은 벽을 넘어 골목까지 번질 것처럼 또렷했다. 복말루의 향기, 이 골목 전체를 사로잡았군. 우리 오미교의 의중과 상관없이 이런 향이 허락될 수는 없다. 그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은빛 국자를 살짝 들어 올렸다. 마치 그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도 이 가게의 국물 맛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듯이. 복말루의 주인은 조용히 손을 닦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늙은 주방장의 것이 아니었다. 오래전 검을 들던 시절에만 드러나던 날이 선 눈동자였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 진만복은 여전히 사발 앞으로 몸을 기울인 채였다. 그러나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다른 빛이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허기를 먹고 자라난 기묘한 내공의 피. 이제 곧 한 그릇의 국수와 한 사내의 위장, 그리고 강호를 뒤흔들 오미교의 야망이 복말루라는 작은 무대 위에서 정면으로 부딪히게 된다.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는 검이 아니라 젓가락을 든 한 명의 먹보 협객이 있었다. 복말루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다. 기름의 향기와 국물의 열기가 얇은 안개처럼 떠다니며 천장을 눌렀고, 오미교도들의 살기는 소금 알갱이처럼 보이지 않게 공기 속에 스며들어 있었다. 그 기운은 사람의 허기를 자극하는 동시에 혀를 마비시키는 듯한 묘한 감각을 품고 있었다. 진만복은 여전히 사발을 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그의 관심은 국수로부터 멀어지고 있었다. 사발을 입에 기울일수록 육수의 깊은 열기가 단전으로 흘러들어가 아주 느리게, 그러나 또렷하게 몸을 데우고 있었다. 그의 체내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짐승과도 같은 기운이었다. 아니, 짐승보다 더 오래된 본능, 먹고 살아남으려는 생명의 가장 근본적인 의지. 진만복은 속으로 내공을 굴렸다. 보통 무인들이 운기를 할 때와는 전혀 다른 궤도였다. 일반적인 무림 무공이 단전에서 시작해 사지로 퍼져나간다면 그의 기운은 위장부터 시작해 단전으로 모여들었다. 마치 역전된 강물처럼 음식의 열기가 혈맥을 거슬러 오르고 있었다. 그의 몸 안에서는 맛이 기운으로 바뀌고 있었다. 단맛은 근력을 깨웠고, 짠맛은 골수를 깨끗이 씻어냈으며, 쓴맛은 잡기를 몰아냈고, 신맛은 기혈을 조였다가 풀었으며, 매운맛은 근육의 공명을 일으켰다. 진만복은 그 다섯 맛이 자신의 내공 속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합쳐지고 있음을 느꼈다. 그 흐름은 평소와 달랐다. 오늘의 공국에는 분명 무언가가 더해져 있었다. 복말루의 늙은 주인이 국자에 육수를 담으며 아주 오래전 손에 익힌 동작을 되풀이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손놀림에는 단순한 조리는 아닌 어떤 규칙적인 박자가 실려 있었다. 마치 무공의 초식을 베끼듯, 마치 진법의 결을 맞추듯, 그 국물에는 단지 소의 뼈만이 아니라 살아온 세월과 싸워온 날들이 함께 녹아들어 있었다. 진만복은 비로소 깨달았다. 복말루의 주인은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었다. 그는 분명 오래전 강호 어딘가에서 이름을 날렸던 자였다. 그리고 오미교의 사내 역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은빛 국자를 들고 서 있던 그 교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오랜 탐색 끝에 마침내 먹잇감을 확인한 듯한 태도였다. 그의 국자가 허공을 가르는 순간 가볍게 울리는 금소금이 가게 안을 찢어놓았다. 살기와 함께 휘둘러진 그 한 번의 움직임에 복말루 벽에 걸려있던 낡은 국자와 냄비들이 공명하듯 떨렸다. 보통의 눈으로 보면 단지 국자 하나를 든 채 허공을 젓는 사내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진만복의 시야는 이미 달라져 있었다. 국자의 궤적이 붉은 선으로 보였다. 공기를 찢으며 흐르는 맛의 기운이
진득한 색채를 띠고 형상화되어 갔다. 매운맛의 기운이었다. 고추처럼 뾰족하고 생강처럼 독한 기운이 공기를 타고 번져 사람의 코끝과 혀를 무디게 만들었다. 그 기운은 복말루의 소박한 향기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주인은 느리게 한 발 물러섰다. 그 순간 그의 발이 닳아 떨어진 마룻바닥을 밟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의 손에 들린 국자가 허공을 그리며 맞부딪혔다. 두 개의 국자가 공기 중에서 부딪혔다. 쇠와 쇠가 맞닿는 소리는 맑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종이 찢어지는 듯한 소리, 혹은 얇은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였다. 그 충돌과 동시에 공기 중에 흩어졌던 오미교의 기운이 일순간 흩어졌다가 다시 특정한 방향으로 쏠려갔다. 진만복은 그 장면을 또렷이 보았다. 두 국자가 부딪히는 지점에서 마치 물결처럼 퍼져나가는 기운의 파동, 그것은 열도, 냉기도 아닌 오직 맛으로만 느낄 수 있는 기묘한 에너지였다. 그는 사발을 내려놓았다. 그의 손가락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몸 안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려는 진동, 이제는 배고픔이 아니었다. 배부름조차 초과한 이상한 포만감, 만복진경만 후전징.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내공을 그렇게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순간 그는 그 이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단순한 체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명 하나의 무공이었다. 그는 지금까지 배운 적도 전수받은 적도 없는 내공을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었다. 오미교의 사내는 두 국자의 충돌 이후 한 걸음 더 나아왔다. 그의 시선이 복말루의 주인에서 진만복에게로 옮겨졌다. 지금까지는 그저 우연히 맞닥뜨린 손님 중 하나로만 보던 청년이 그의 눈에도 비정상적인 존재로 비춰지기 시작한 것이다. 사내는 진만복의 사발 안에 남아있는 국수와 육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경악의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 사발 안에는 여전히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단지 뜨거운 국물 때문이 아니었다. 기운이 살아 있었다. 국수 그 자체가 하나의 진법처럼 꿈틀대고 있었다. 오미교는 음식을 지배하는 교단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지배는 어디까지나 음식에 독을 타거나 독으로 만든 맛을 씹는 수준이었다. 반면 지금 진만복 앞에 놓인 그릇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국물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국수가 기혈처럼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먹고 있는 사내의 위장 안에서는 맛이 내공으로 전환되고 있었다. 오미교의 사내는 이윽고 깨달았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목적은 단순히 이 국수집의 제조법을 빼앗는 것이 아니었다. 인간 병기 하나를 목격하는 것이었음을. 그는 조용히 국자를 내렸다. 그리고 두 손을 펼쳤다. 그 순간 그를 따라 들어온 오미교도들이 일제히 움직였다. 30명 남짓한 무인들이 좌우로 갈라지며 복말루 가게 안을 빙 둘러쌌다. 좁은 국수집은 단번에 밀폐된 무대가 되었다. 복말루의 주인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손등에는 아직도 미세한 떨림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랜만에 검을 쥔 무인의 흥분이었다. 그는 아주 낮은 음으로 중얼거렸다. 오늘 손님이 좀 많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오미교도 하나가 전방으로 뛰어들었다. 그의 손에는 짧은 비수가 들려 있었다. 그러나 비수보다 더 날카로운 것은 그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쓴맛의 기운이었다. 쓴맛은 혀를 마비시키고 정신을 혼탁하게 만든다. 그 기운이 닿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가 먹는지도 맞는지도 모르는 채 정신을 잃는다. 그 오미교도는 단번에 복말루의 주인을 향해 몸을 날렸다. 주인은 국자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 국자가 허공을 가르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국자 끝에서
육수가 튀어올랐다. 보통의 육수가 아니었다. 그 안에는 단단히 응축된 힘이 담겨 있었다. 끓는 물과 함께 날아간 육수 방울 하나하나가 작은 타만처럼 힘을 품고 날아갔다. 쓴맛의 기운은 그 방울들과 부딪히며 허공에서 터져 나갔다. 그리고 오미교도는 마치 벽에 부딪힌 것처럼 허공에서 튕겨져 나가 바닥을 구르며 멈췄다. 국자 하나에 쓰러진 첫 제자. 진만복은 그 광경을 보며 속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의 가슴팍에서 이상할 정도로 느린 심장 박동이 울리고 있었다. 가쿵, 가쿵. 한 번 뛸 때마다 배 속 깊은 곳에서 따뜻한 열기가 솟아올랐다. 그는 이제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자신은 단지 국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자신은 음식을 통해 싸우는 길, 전혀 새로운 협객의 길에 들어서고 있었다. 오미교의 사내는 웃음을 삼켰다. 이곳이 흥미로워지는군. 그의 말과 동시에 10명의 교도가 동시에 뛰어들었다. 공기가 찢어졌다. 맛이 날뛰었다. 짠맛은 살을 베었고 신맛은 근육을 쥐어짰으며 단맛은 정신을 흐리게 만들었다. 국수집은 단숨에 전장이 되었다. 복말루의 주인은 국자를 휘둘렀다. 그 움직임은 단순해 보였지만 그 궤도는 하나의 완성된 무공이었다. 모든 동작에는 의미가 있었고 모든 휘두름에는 정확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그는 분명 과거에 어떤 대문파의 무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역시 한계가 보이고 있었다. 30대 1, 좁은 공간, 그리고 오미교의 기묘한 기운. 그가 하나를 쓰러뜨릴 때마다 다른 둘이 파고들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진만복 안에서 무언가가 울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천천히, 사발은 이미 바닥에 내려놓은 채로 젓가락만을 손에 쥐고 그 젓가락은 대나무로 만든 평범한 식기였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 그 젓가락은 이미 검과 다름없었다. 아니, 검보다 더 위험한 것이었다. 그는 한 발을 내딛었다. 그 순간 그의 위장에서부터 폭발하듯 기운이 솟구쳤다. 뜨겁지 않았다. 차갑지도 않았다. 그것은 오직 포만의 기운이었다. 먹어 채운 모든 맛이 하나의 흐름으로 그의 혈맥을 타고 돌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한 걸음이 오미교의 전열을 무너뜨렸다. 공기가 터졌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먹이 공간을 후려친 것처럼 한 명이 허공으로 날아올랐다. 2명이 벽에 처박혔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제야 깨달았다. 이곳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는 국자를 들고 있는 노인이 아니었다. 국수를 먹고 있던 저 사내였다. 진만보. 그 이름이 이 순간 강호에 처음으로 찍히고 있었다. 진만복이 한 걸음 내디딘 순간 복말루 안의 공기가 방향을 잃었다. 그의 발이 마룻바닥을 누르는 감각은 분명히 작고 가벼웠으나 여우는 전혀 달랐다. 옅은 포만감이 허기와 뒤섞이며 폭발하듯 몸 밖으로 번져나갔다. 위장에서 끓어오른 열기와 단전에 머물던 묵직한 기운이 동시에 튀어올랐다. 그 기운은 검도, 창도 아닌 식기실치의 형태를 띠었다. 육수의 열기와 면발의 탄력이 그의 혈맥을 타고 돌며 한 번의 심장 박동에 발맞춰 사지로 내리꽂혔다. 그동안 허기를 참아가며 쌓아 올린 모든 시간이 방금 전 한 그릇의 국수와 융합되어 하나의 흠이 되었다. 진만복의 젓가락이 허공을 그었다. 그 움직임은 빠르지 않았다. 그러나 오미교도들의 시야에는 젓가락 끝에서 보이지 않는 물결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모습이 보였다. 국물 방울 하나, 면발 조각 하나가 궤적을 따라 튀어오르며 공기와 부딪혔다. 그 충돌은 소리를 내지 않았다. 대신 혀끝이 먼저 반응했다. 짭조름했던 육수의 잔향, 뼈를 오래 고아낸 깊은 농도, 파향의 가벼운 상쾌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며
공기 속에 녹아들었다. 오미교도의 혀끝으로, 그리고 코끝으로, 그리고 내 속 깊은 곳으로. 그들은 순간적으로 균형을 잃었다. 몸은 무장을 기억했으나 감각은 다른 것을 향했다. 입천장이 저릿하게 떨리고 위장이 의미 없는 허기를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몸은 전투를 위해 기운을 모으려 했으나 혀와 위장은 다른 명령을 내렸다. 먹고 싶다. 맛보고 싶다. 지금 바로 이 향기의 근원에 닿고 싶다. 진만복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두 번째 걸음이 마룻바닥을 밟았다. 이번에는 발끝이 아니라 발 뒤꿈치로 기운을 찍어 눌렀다. 그 순간 그의 위장 안에서 천천히 돌고 있던 열기가 단전으로 빨려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위로 솟구쳐 올라오며 등줄기를 타고 어깨를 깊게 감았다. 만복진경만 푸전징의 초동. 아직 이름조차 붙지 않은 일격이 그의 온몸을 통해 형태를 잡아가고 있었다. 그는 오른손에 쥔 젓가락을 살짝 틀었다. 평범한 나무 젓가락은 평범한 무게를 지니고 있었지만 그 끝에 실린 기운은 이미 무기의 영역을 넘어서 있었다. 젓가락 끝이 허공을 찌르는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기운의 선이 한 줄 그어졌다. 그 선은 곧바로 눈앞에 오미교도 하나의 턱 밑을 스쳐 지나갔다. 육체는 상처를 입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맛의 감각, 곧 혀끝의 촉각이 꺼졌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 그 모든 정보가 한순간에 사라졌다. 혀는 여전히 입 안에 있었고 입천장은 그대로였으나 그에게 음식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게 되었다. 아무리 무언가를 집어넣어도 씹어 삼켜도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공허만이 남았다. 오미교의 교도가 혀를 놀려보았지만 그의 뇌는 아무 신호도 받지 못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무기를 놓쳤다. 오미교에게 있어 맛의 감각은 곧 존립의 이유였다. 맛을 잃는다는 것은 싸울 이유를 잃는다는 것과 같았다. 한 명이 무너지는 모습을 본 다른 교도들의 눈빛 속에 짧고도 날카로운 공포가 스쳤다. 진만복은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다.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인지 그 원리를 설명할 수는 없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오미교가 맛으로 사람을 무너뜨리듯 자신의 맛으로 그들의 뿌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복말루 주인의 눈동자가 아주 짧게 빛났다. 늙은 주방장은 진만복 안에서 깨어나는 기운의 결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 결은 지나치게 특이했다. 위장에서 시작된 기운이 단전과 사지로 뻗는 염륜이 료의 운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맛의 성질이 성격을 바꾸는 기묘한 조화. 그는 그 결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옛날 스스로도 한 번쯤 그 길을 걸어보려 했던 자였으므로. 오미교의 은빛 국자 사내는 눈썹을 아주 조금 치켜 세웠다. 그는 이 상황을 불쾌해하기보다 흥미를 느끼고 있었다. 이름 없는 국수집, 늙은 주방장, 그리고 우연히 손님으로 앉아있던 먹보 하나. 그 안에서 오미교가 집착해온 맛의 권능이 다른 형태로 구현되고 있었다. 은빛 국자가 다시 한번 허공을 그었다. 이번에는 공기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매운 기운이 아니었다. 입천장을 찌르는 직선의 자극이 아니라 혀 전체를 묵직하게 눌러오는 둔중한 열기였다. 단맛과 매운맛이 뒤섞인 열기. 뒷골목에 허름한 국수집 안에 마치 향이 짙은 조청을 끓이는 냄새가 퍼졌다. 온화하면서도 집요한 끈기가 공기를 묶어 세웠다. 이것은 강제적인 갈망이었다. 사내의 국자에서 번져 나온 기운은 먹어본 것도 아닌데 이미 다 먹어본 것 같은 착각을 심어주었다. 그 안에 스며든 맛의 상상만으로도 위장이 꿈틀거리게 되는 교묘하게 설계된 유혹. 그 기운에 오래 노출되면 결국 사람은 그 맛의 근원이 있는 곳을 찾아 기어서라도 따라오게 된다.
오미교가 수많은 주방과 문파를 잡아먹었던 수법이 지금 복말루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복말루의 주인은 국자를 3개 쥐었다. 그는 이 향기를 알고 있었다. 한때 자신이 몸담았던 곳, 이미 오래전에 등을 돌리고 나온 길, 그 길 끝에서 자신이 지키려고 했던 것, 그리고 지키지 못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의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다. 그러나 그가 움직이기 전에 다른 존재가 먼저 공기를 갈랐다. 진만복이었다. 그는 방금 전보다 한 걸음 더 깊숙이 들어섰다. 사발과 탁자의 사이, 주인과 교도들의 틈새, 끓는 육수와 냉기 어린 살기 사이로 그의 위장 안에서는 복말루의 국물이 여전히 돌고 있었다. 곰국의 기름막이 기혈을 코팅하듯 감싸고 면발의 탄력이 힘줄의 긴장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있었다. 포만감은 나른함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몸 전체를 적당한 긴장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묘한 기운이 있었다. 진만복은 젓가락을 세웠다. 그리고 젓가락 대신 빈 사발을 집어들었다. 사발을 들고 선 그의 모양새는 우스꽝스러워 보일 수도 있었다. 주방의 막둥이나 할 법한 자세. 그러나 그의 눈동자는 오히려 가장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사발을 가볍게 털어 올렸다. 그 안에 남아있던 육수의 마지막 방울들이 허공으로 튀어올랐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매운맛이 섞여 만들어진 이 집만의 균형 잡힌 잔향. 그 방울들이 오미교, 사내의 국자에서 뿜어져 나온 갈망의 기운과 부딪혔다. 그 순간 맛과 맛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오미교의 기운은 결핍에서 오는 갈망에 가까웠다. 비어있는 허기를 간지럽혀 채우게 만드는 부족의 장난질. 그러나 복말루의 육수는 충분히 채워진 뒤에도 남는 여유를 품고 있었다. 허기와 포만, 둘의 충돌 끝에 공기는 잠시 평형을 찾았다. 은빛 국자를 든 사내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자신의 기운이 밀려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처음으로 맛의 권능이 단번에 상대를 압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 작은 국수집 안에 오미교의 독점이 통하지 않는 맛의 세계가 열리고 있었다. 진만복의 몸 안에서는 그 충돌이 또 다른 변화를 낳고 있었다. 오미교의 기운과 복말루의 국물, 그리고 자신의 만복진경이 뒤섞이는 과정에서 새로운 길 하나가 생성되고 있었다. 그는 지금까지 배운 적 없는 운기법을 자연스레 그려나가고 있었다. 위장, 단전, 심장, 혀, 다시 위장. 먹은 것을 기운으로 바꾸고 기운을 감각으로 내보내며 감각을 다시 내공으로 끌어들이는 순환. 하나의 식도 쓰더가 그의 몸 안에 생겨나고 있었다. 진만복은 혀를 말아 올렸다. 맛을 느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 안에 남아있는 복말루의 향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였다. 그 순간 그의 혀끝에서 아주 미세한 전율이 일었다. 그 전율이 단번에 머리와 단전을 잇는 선을 그렸다. 그는 비로소 이해했다. 자신의 길이 단지 먹고 강해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맛을 읽고, 맛을 배고, 맛을 지키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은빛 국자의 사내는 진만복을 똑바로 보았다. 그 시선 속에는 더 이상 단순한 경멸이나 얕보는 빛이 없었다. 그는 진만복을 동료이자 위협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오미교의 교리는 간단했다. 맛을 지배할 것, 맛의 근원을 독점할 것, 그리고 맛으로 사람을 묶어둘 것. 그 교리 속에서 맛을 새롭게 정의하는 자는 모두 제거 대상이었다. 복말루 안의 싸움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억눌린 정적 속으로 들어갔다. 쓰러진 교도들이 신음을 내뱉는 소리와 아직도 끓고 있는 육수에 끓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진만복의 어깨가 천천히 오르내렸다. 그러나 그의 숨은 거칠지 않았다. 몸은 이미 자신이 택한 길에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있었다. 복말루의 주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늙은 주방장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으나 그 안에는 이상한 결의가 섞여 있었다. 오래도록 지켜온 무언가를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고 느끼는 자의 목소리였다. 오랜 세월, 이 뒷골목의 불빛을 지켜온 국수집의 주인은 사실 한때 오행미수 싱웨이쇼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자였다. 맛의 다섯 기운을 손끝으로 다루는 무인, 오미교가 교단을 세우기 전 맛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몇 안 되는 선구자 중 하나. 그가 강호에서 사라졌을 때 누군가는 죽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은거했다고 했다. 그리고 진실은 오래된 국수집의 한 구석에서 조용히 국자를 흔드는 이 손에 있었다. 복말루의 주인은 오래전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맛을 지배하는 대신 맛으로 사람을 살리기로 한 선택. 그는 자신의 요리 안에 비급을 숨겼다. 누군가가 언젠가 이 길을 다시 찾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늘 진만복이 그릇을 비우는 순간 그의 안에서 그 비급의 결이 반응했다. 만복진경, 보만을 통해 허기를 다스리고 허기를 통해 내공을 다루는 길. 진만복은 알 수 없었으나 그는 이미 복말루 주인이 평생 숨겨온 비급의 일부에 닿아 있었다. 은빛 국자 사내는 이 사실을 직감으로 느끼고 있었다. 복말루의 육수에는 분명 기술이 있었고 진만복의 위장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해답이 들어 있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빠르게 계산했다. 좁은 공간, 예기치 못한 변수, 그리고 깨어나기 시작한 만복진경. 무모한 선택은 교단 전체의 손실로 이어질 것이 분명했다. 그는 국자를 천천히 내렸다. 그리고 후퇴를 선택했다. 그러나 오미교의 후퇴는 결코 포기를 의미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음을 준비하는 숨 고르기에 불과했다. 은빛 국자 사내는 쓰러진 교도들을 정리하게 하고 짧은 손짓 하나로 남은 이들을 이끌었다. 복말루의 문이 다시 열리고 장안의 차가운 새벽 공기가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국자 사내는 마지막으로 복말루의 내부를 둘러보았다. 사발, 국자, 낡은 탁자, 달아빠진 마룻바닥, 그리고 여전히 서 있는 두 사람. 봄안의 기운을 품은 먹보 협객과 오행의 맛을 봉인한 늙은 주방장. 그는 한 번 더 이들을 기억 속에 새겨 넣었다. 다음에 다시 마주쳤을 때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오미교도들의 발자국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을 때 복말루 안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 고요는 전과 달랐다. 이제 이곳은 단지 장안의 한 구석, 허름한 국수집이 아니었다. 강호의 물줄기가 바뀌기 시작한 자리였다. 복말루의 주인은 천천히 국자를 내려놓았다. 그의 손놀림에는 어쩐지 작별의 기운이 밴 듯했다. 진만복은 자신의 위장을 한번 가볍게 쓸어내렸다. 전투의 여운보다 방금 전까지 맛보았던 국수의 잔향이 더 또렷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직감하고 있었다. 이 집의 국수는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길 역시 이 새벽 이후로는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복말루의 주인은 조용히 주방 쪽으로 돌아갔다. 곧이어 오래된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다. 상자는 검집처럼 길쭉했으나 그 안에는 검이 들어있지 않았다. 대신 익히 달아 반들반들해진 국자 하나와 오래된 비전서 몇 장이 고이 접혀 있었다. 그 비전서에는 글자가 아닌 레시피와 동작이 적혀 있었다. 육수를 끓이는 시간, 불을 올리고 내리는 순간, 손목을 비트는 각도, 재료를 다듬는 호흡. 모든 문장은 요리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으나 그 안의 골격은 분명 무공이었다. 복말루의 주인은 그 상자를 진만복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진만복은 위장보다 먼저 가슴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알 수 있었다. 이 상자를 여는 순간 자신은 단순히 먹는 자로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맛의 길에 들어선 협객으로서 강호 전체와 얽히게 된다는 것을 문 밖, 장안의 새벽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다. 골목 끝에서 빵 굽는 냄새, 먼 시장에서 끌려오는 생선 비린내, 행상인의 구수한 목소리, 모든 것은 여전히 평범했다. 그러나 그 평범한 미를 흐르는 강호의 기운은 조금 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었다. 진만복은 상자의 뚜껑을 조용히 열었다. 오행미수의 손길이 남아있는 국자와 맛으로 적을 베어 넘어뜨릴 수 있는 비그, 그리고 만복진경의 갈피가 새겨질 자리.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 숨 안에는 복말루의 향기와 오미교의 도끼,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않은 미래의 무게가 함께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장안의 어느 뒷골목에서 태어난 한 사내의 벼로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강호의 하늘에 새겨지기 시작했다. 천하제일 먹보협객, 만복객 진만보, 그리고 그의 첫걸음은 한 그릇의 국수가 있는 이 작은 국수집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한때는 허기만을 두려워했던 사내가 있었다. 무공도, 문파도, 백도 흙도 아닌 그저 배고픔과 포만만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괴짜. 그러나 한 그릇의 국수 속에 숨겨진 비밀과 맛으로 강호를 지배하려는 어두운 교단의 그림자가 그의 위장과 단전을 동시에 두드린 순간 먹는다는 행위는 더 이상 소소한 일상이 아니게 되었다. 이제 진만복의 앞에 놓인 식탁은 단지 밥상이 아니다. 그것은 강호의 판을 뒤집을 지도, 전장을 가르는 도마, 그리고 운명을 정하는 마지막 한 숟가락이 될 것이다. 장안의 허름한 국수집, 복말루. 여기서 시작된 작은 포만감 하나가 머지않아 강호 전체를 뒤흔들 배부름의 폭풍으로 번져나갈 것이다. 오미교의 진짜 야망과 맛을 둘러싼 강호의 피 비린내 섞인 다툼, 그리고 점점 깊어져가는 만복진경의 비밀이 펼쳐진다. 천하제일 먹보협객의 다음 식탁이 어디에 차려질 것인지, 그 한 그릇이 누구의 운명을 바꾸게 될 것인지는 이제 곧 당신의 귀를 통해 전해질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호의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곧 이 무협 세계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구독으로 다음화 천하제일 먹보협객 제2부 오미의 강호 맛으로 무너지는 문파들을 먼저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